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미국 증시는 그다지 하락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무겁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 XRP 리플은 더욱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줄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동시에 SEC와의 소송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XRP 리플에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우게 되고 그 영향은 곧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전이됐습니다.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XRP는 단기간에 6%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시장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즉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하고 발행한 코인 양만큼 실제로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100%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의미이며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법제화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상원만 통과한 게 아닙니다. 총 68명의 찬성과 30명의 반대, 높은 지지율로 통과되었고 이제는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두고 규제가 강화된다는 공포보다도 명확한 제도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00% 준비금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발행사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즉시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규제를 미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러한 규모의 준비금이 대부분 미국 국채로 운용될 경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수요를 견인하고 국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민간 결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통과를 넘어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XRP 리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지난날 무려 7%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XRP 리플은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면서 상승보다 더욱더 크게 하락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해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하락이 여기까지만 진행된 데는 명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곧장 하락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차트상의 기준을 나누어서 지켜보게 되면요, 우리는 리플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플은 현재로서 올라가기만 하면 가격이 꺾이고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고 반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올라가는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꾸준하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하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반대로 다시 한번 꺾이는 자리들에서 매도 신호를 알람으로 드리면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매도 알람 받아본 뒤로 편안하게 수익 실현한 다음 팔짱 끼고 이번 하락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XRP 리플은 이렇게 하락을 거듭하다가 한순간에 쭉 하락을 했었고 그렇게 횡보를 거쳐서 우리가 들어간 뒤에 곧장 상승해 주었죠. 그 이후에도 긴 하락을 거친 뒤 기나긴 횡보 과정을 거쳤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뒤에 곧장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전과 같이 기나긴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랫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횡보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이 나올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구 들어가서 물려있는 상태일 거고요. 우리는 괜히 엄한 자리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거친 다음에 시장이 상승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이 횡보를 거친 뒤에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분히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긴 매수 신호 알람 받아보면서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매수 신호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 클릭하고 보내시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괜한 자리에 들어가서 물리지 않을 거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올라가기 좋은 자리를 만든 뒤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 받아보면서 든든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XRP 리플이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딱 멈춰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전부터 세력들이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면서 가격을 들어올리는 자리들이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로서는 2.09달러부터 2.12달러 이 사이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하는 자리만 노려서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알람 신청하시고 차트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수많은 은행 및 결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사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리플이 꾸준하게 밀고 있는 전략이 바로 XRP와 RLUSD의 투트랙 운용입니다. XRP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경 간 송금용 브리지 자산입니다. 다른 국가 통화 간의 환전 자금 이전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한편 RLUSD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1대1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RLUSD가 뉴욕 금융서비스국 NYDFS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공식 발행이 재개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XRP가 속도와 효율성을 책임진다면 RLUSD는 가치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로 리플 생태계 전체를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엔 강력한 경쟁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이미 PY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안착시켰고 미국 내 대형 쇼핑몰 플랫폼들과 협력하며 1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PYUSD는 A등급이라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이팔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신뢰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RLUSD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바로 속도와 수수료입니다. 최근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RLUSD는 4초 이내 결제 완료, 그리고 수수료는 1센트도 안 되는 초저비용 구조를 자랑합니다. 거래량 또한 PUSD의 약 3배 수준인 9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페이팔은 브랜드와 신뢰로 승부하고 리플은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정면 승부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익숙한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의 힘일까요? 리플의 발목을 묶고 있는 마지막 변수는 바로 SEC와의 소송입니다. 리플과 SEC가 항소를 또 다시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과 SEC는 항소 절차를 오는 8월 중순까지 잠시 중단해달라는 공동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시간 끌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연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양측은 이미 6월 12일에 합의 관련 서류를 새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왜 다시 60일 후인 8월 15일까지 항소 연기를 선택한 걸까요? 지난 5월 15일 양측은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리플에 부과된 금지 명령을 해제하며 미납 벌금을 반환하고 항소도 종결한다는 내용의 수정 합의안을 법원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리플과 SEC는 합의안을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기각당했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리플과 SEC는 연방 민사 소속 규칙 62.1조에 따라 공동 제출했으나 이는 항소 중인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요구한 최종 판결 취소는 규칙 60조에 따라 진행됐어야 하는데 다른 규칙을 적용했던 것이죠. 그에 따라 6월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올바른 규칙으로 수정하여 제출을 했지만 이번에 적용한 규칙 60조에는 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판결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죠. 5월 당시에 양측은 해당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았고 예외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누락했었기 때문에 기각을 당했으나 한 달이 지난 6월 이것을 완벽히 해소하기에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8월 15일까지 시간을 더 확보해서 CS의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벌금 5천만 달러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련 위원회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단순한 합의한 서류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확실한 내부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거들을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비친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6월 16일 소송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리플은 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리플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도 끊임없이 사업적 확장을 이어가며 착실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이 끝나면 시장에서는 곧바로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온체인 지표상에서는 고래 지갑수가 역대 최대이고 롱숏 비율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둘씩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리플은 그 중심에서 XRB와 RLUSD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기반 현물 ETF까지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힘은 리플이 추구하는 속도와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존의 관습과 금융 시스템이 쌓아온 신뢰일까요? 네, 이렇게 현재 XRP 리플을 둘러싸고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는 XRP 리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XRP가 추진하고 있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명확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확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 반면에 SEC와의 소송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이르긴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걸 떠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종목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매매하고 있죠. 자,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욱더 큽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고 다양한 소식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죠. 자, 물론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XRP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한 호재들과 소송 이슈가 겹치면서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XRP 리플을 매매하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뒤에 앞으로 날아가겠지 하고 계속 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곧장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파악해야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물타기나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난 16일 시장이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통해서 다 같이 진입을 했었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7%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죠. 다시 한번 시장이 옆으로 흔들리면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전처럼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시장이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는 사도 되겠지 하면서 감으로 매매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반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안 샀으니까 조금 더 내려온 이 자리에서는 사도 되겠지 하는 방식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바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고요. 이러한 하락세는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앞에 답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 다시 한번 요렇게 나오면서 충분히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렇게 생긴 매수 알람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통해서 무료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하셔서 편하게 이 매수 자리 받아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알트코인을 보고 있고 이 알트코인은 이렇게 상승하는 듯 하다가도 언제든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차례나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나와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자리들을 보지 못해서 계속 꾸준하게 들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하락에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매도 신호 알람만 받아봤더라도 여기서 수익 챙기고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이 하락을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거고요. 꾸준하게 횡보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 이전처럼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 알람을 공유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릴 때까지 편안하게 앞으로 더욱더 하락하는지 아니면 횡보를 만들어 주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되고요.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